10원이 그죠? 저 차 조심하시고 이동하실게요. 상가 한 4년 좀 왔죠? 4년 예정. 네, 들어와요. 상가가 뭔가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. 왼쪽으로. 자, 넘어가시죠. 경우에 꼬마 빌딩에 들어가기에 좋은 타이밍은 언제예요? 관천하고 난 뒤인가요? 관천했을 때 들어가야지 꼬마 빌딩 같은 거를 그 앞에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요. 네.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시장에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이 네. 움직이기 전에 들어오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보면은 가격이 상승하는데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. 네네네. 주변 시세도 비슷하고 보면 돼요. 뭐 40뜰 있다 그러면 주변 시세 똑같이 올라가요. 네네. 반터뜰 있다면 더 올라가겠죠.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렇죠. 이런 걸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언제쯤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지 그거는 본인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아니요. 그거는 네. 시장마다 틀리고 그 네. 상황이 시장마다 틀리고 단지마다 틀려요. 그걸 갖다 어디 딱 어떨 때는 관철선이 좋은 게 있는가, 뭐 네. 사시전이 좋은 게 있는가, 어떨 때는 거진이 들어가는 게 있었죠. 왜냐면은 이미 사시가 났다거나 관세가 났으면 얘들은 이미 상승 폭등을 한 상태일 거예요. 그리고 임대가도 잘 안 맞죠. 왜냐면은 매매가 올라버리면 임대가 벌어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시장이고요. 지금도 보면은 물건은 안 나오죠. 지금 나온 거를 갖다 아마 조사해보고 비교를 해보면요. 네. 매매가 대비 임대가가 절대 안 받쳐줄 거고요. 그러면 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, 얘들은. 그래서 지금 저는 투자가 들어간다? 조금,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내 돈 있어. 그냥 사놓고 기다리려 하면 충분한데, 네. 이제 좀 기업으로 작게, 내 돈 좀 적게 들어가고, 투자금 작게 들어가려는 시장은, 자, 지금부터 매물을 계속 봐야 돼요. 왜냐면 지금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금 분양 시장도 좋고 다 좋다면 이하도 더 같이 올라가겠죠. 네. 근데 시장이 침체됨으로 인해가지고 얘는 떨어지진 않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정체는 되겠죠. 네. 그리고 물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. 안 나오던 그러니까, 물건이. 예. 예. 저는 그 시장을 보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임대가 이런 애들이 올라가요. 그러면 자꾸 갭이 붙기 시작하겠죠. 이제 그 적정한 타이밍은 언제라고 말하기 굉장히 좀 힘들다고 그렇습니다. 그 타이밍을 보고 이게 딱 선에서 이게 적정인지 더 올라갈지 아니면 꺾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. 이제. 네, 그 갭이. 그래서 시장을 계속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. 네.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상가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. 네. 네, 주변 아파트가 뭐 이 근처에요. 네. 여기 근처인가요? 네, 여기 안쪽인데. 왼쪽에? 네, 우선은 지금 뭐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뭐 그 재개발에 이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의 최적의 타이밍은 사실상 그 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르고. 네. 그리고 내가 장이 좋으면 아주 초기라도 매물이 없어요. 장이 아주 나쁘면 관처 때라도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장이 사실 조금 꺾여 있는 시기라서 요 앞에 있는 라인을 딱 보셔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죠. 네, 지금 양정 2구역에 지금 스위첸의 정문 앞이죠. 이게 지금 요 앞쪽이 1게이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앞쪽이 이제 아파트 정문이 될 건데 정문 앞에 있는 쪽은 진리입니다. 아마 단지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갈 거고 이 정문이 더 커질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도로가 조금 더 넓어지겠죠. 그럼 그 횡단보도 앞쪽에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죠. 그냥 앞에 딱 봐도 지금 양정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이 꼬빌은 뭐 향후 5년 내에 가치는 폭등할 걸로 보이죠. 이런 거는 사실 안 내놓습니다. 안 내놓는데 최근에 매물이 하나 나왔던 게 지금 시원부동산 보이시죠? 이제 진우장급 청칸 요 매물이 최근에 이제 11.8억에 평당 3,100만 원에 나왔어요. 그리고 대지가 39평이고 연면적이 56평입니다. 그리고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출입구에서 실제 코너를 끼고 있죠. 그런데 지금 요 매물은 현재 없어요. 들어갔는지 팔렸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물은 없고요. 지금 이거를 사게 되는 최적의 타이밍이냐는
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현황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집니다. 이게 양정 2구역이 이제 그 입주하는 시점이 23년 8월이죠. 23년 8월 전까지 지금 요 두 개의 라인과 2층에 주택이 있는데 나오는 월세가 작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작은 월세로 11.8억의 자금을 적어도 몇 년은 버텨야 된다라는 소리죠. 그러면은 내가 자금이 있으면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좋죠. 사놨다가 그리고 이제 또 과면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대지가 39평입니다. 대지가 39평이면은 이거를 신축을 한다라고 친다면 사실 그림이 잘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요로 앞에 있는 이 재개발 정비조합의 이런 빌딩처럼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려면 지금 건축법이 이제 주차선도 있어야 되고 그 건축선도 지켜야 되고 주차 대수도 넣어야 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례상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39평으로 뭔가 효율적으로 신축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. 근데 이게 지금 한 3, 4층 정도로만 됐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2개 층이거든요. 그러면은 내가 이걸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까지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투입한 자금 대비해서 이제 인근의 평당 임대가가 한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거를 파악하고 내가 한 달에 이제 1년에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본다면 이제 요 매물이 좋은 투자처일지 아닐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죠. 그렇습니다. 위치는 굉장히 좋죠. 네.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나온 매물들이 조금 있어서 요 안쪽은 조금 이동을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이제 양정 2구역이고 옆쪽에 보시면 이게 길게 이어져서 이제 양정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저기 펜스 쳐진 데가 양정 1구역의 1단지입니다. 그 뒤쪽으로 2단지, 3단지가 위치를 해오고 있고요. 2구역부터 앞쪽 1구역으로 이동하는 데 보시면 경사가 좀 져 있죠. 그래서 아마 2구역에서 1구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지하철역까지 가는 방향으로는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경사도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동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요 아래쪽에 동선으로 해서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요 일대를 한번 네. 둘러보시도록 하시죠.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면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세 가지 재개발 그 다음에 세대수가 이 동네에 최소 2,000세대가 들어와야 돼요. 그래야 병원이나 파리바게트 등의 상권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. 자족의 기능을 가진단 말이에요. 세대수가 작으면 다른 쪽에 큰 데로 가버려요. 그 다음 이제 기억할 게 보행동선. 요 출구에서 보행동선까지 그쪽이 가장 많이 발전되겠죠. 예. 그러면 여기가 출구가 있고 보행동선이 어디로 흐르겠어요? 역 가까운 쪽으로. 예.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역까지를 계속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역 가까운 쪽에 일선은 또 비쌀 수 있죠. 그러면 한 번 정도 꺾이는 데까지.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총 합쳐서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그래야 천지개벽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보행동선은 어딘지 이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정석의 타이밍은 보통은 이제 재개발이 조사간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래 보는데 그게 시장이 좋으면 조합 설립에도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막 얼마 전에는 초기 재개발 막 이런 데까지도 움직였죠.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관리 처분이 나도 안 움직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정석은 그래 타이밍인데 그걸 보면서 전체 시장이 어떻는지 이렇게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자, 네.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 시행인가 정도 되면 안 내놔요. 돈이 많으면 절대 안 내놓습니다. 근데 이제 급하면 내놓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또 받아줄 여력이 있는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일대에 조금 괜찮은 땅의 시세는 3,000대 정도로 3천만 원대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일단 형성은 되어 있는데 구석구석의 작은 땅들은 뭐 1,000만 원 중후반도 있기는 해요.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볼 수 있는지 동선이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평당 3,000이란 말은 양정 말씀하시는 거죠? 지금 아니면 요 앞에 요 앞에 땅값. 네, 네. 아,
예, 땅값. 요런 데 땅값. 아까 저게 3천에 나왔다 했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같이 봤을 때. 둘러봤을 때 그 가격이랑 변동이 없거든요. 거의 근데 비슷해요. 지금 거의 관철을 앞두고 있고 이제 관철을 해서 지금 다 이주 철거 단계인데 사실은 그러면은 냉정하게 따져서 그때가 고평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지금이 어쩌면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것도 각 매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죠. 5개 층짜리에 땅을 팔고 있는 게 이제 뭐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라면은 이제 그 연면적이랑 계산해서 내가 임대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를 했을 때 매입이 가능하겠으나 이제 너무 층이 낮거나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거나 그렇다면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한번 이동을 네, 해보실까요? 이동. 그럼 쌤이 알겠습니다. 보시기에 저런 거는 나중에 이제 지금 증축이 가능할 것 같아요? 그거는 안 되겠죠? 증축이 좀 힘들다 봐요, 이거. 네, 그럼 저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걸로 봐야 3천에 좀 나왔죠. 원래라면 한 4천 돼야 될 것 같은데. 마이크. 우리 진행! 자, 여기 물건을 또 보러 가실 거죠? 네. 이쪽으로 갈 건가요? 이쪽으로 가시죠. 안에 있어요.